안녕하세요. 네, 루트임팩트 선종원입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니까 정말 환기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루트임팩트에 2015년부터 다녔고 네, 2019년 무렵부터 PNC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PNC라는 팀을, 피플 앤 컬처라는 팀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 2020년 정도에 네, 조직 및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는 전공으로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되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직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참 항상 난감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몰라요. 이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루트임팩트가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냥 솔직하게 나누어 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오히려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모자란 발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직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오늘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말 많은 집단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끊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희는 하는 일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루트임팩트는 여기 오프라인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계시는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 체인지 메이커를 위한 커뮤니티를 짓습니다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를 체인지 메이커라고 칭하고 그분들이 좀 더 성장하고 연대하고 더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의 비전과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장소를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주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리어의 출발지에 서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임팩트 있는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 또 채용 플랫폼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하는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다져온 사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조직 문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피드백과 챌린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과 챌린지 다른 말로 하면 왜요예요. 왜요. 모든 거에 왜요라는 질문 많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도 왜요라는 질문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좀 눈여겨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 회의에서도 우리가 혹시 왜요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았나?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채용 어떻게 하는지 좀 잠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채용 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채용 커미티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커미티에 항상 디폴트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채용 담당자인데요. 그 담당자 외에도 그 팀과 그 채용 되실 분과 이제 함께 협업하실 팀 멤버 그리고 더 중요하게 팀 외의 멤버를 채용 커미티로 초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커미티를 조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기준, 방법 그리고 이제 채용되실지도 모르는 그 잠재적 입사자를 만나 뵌 다음에 의견 교환하는 것들 모두 다 같이 하고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서로에게 의견을 많이 묻고 또 답하는 과정 거치는데요. 이 팀 외의 멤버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멤버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장 어떤 일이 급하기도 하고 사람이 급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일에 어떤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채용 담당자도 나름의 타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이 제3의 멤버가 커미티에 있음으로써
좀 다른 시각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루트 임팩트 전체 팀의 멤버로서 핏을 또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운영하는 것이 저희 어떤 피드백 문화의 한 산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건 저희 이제 그야말로 저희 흔한 저희 그 업무 문서예요. 저희 업무 문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전체 공유로 해두고 누구든지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오른쪽에 문서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댓글이 막 다다닥 많이 달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견이 달고 또 그 의견에 의견을 달고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은 저희 좀 예전이긴 하지만 저희 그 루트 임팩트의 중요 행사인 워크숍인데 그때 이제 모여서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거의 하루 종일 주고받고 토론을 해요. 이게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세션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주고받는 질문의 내용이 과연 체인지 메이커는 누구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만 체인지 메이커인가? 그럼 손정호는 체인지 메이커가 아닌가? 같은 그런 거시적인 질문도 하고 또 회의 그라운드 각 층층마다 정수기를 놔야 되는가 안 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되게 구체적인 질문까지도 오고 가면서 좀 토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한 10명 정도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한 40명이거든요. 네,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변화를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질문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조직에서도 질문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팀별로 분업이 좀 명확해졌고 하는 일들이 명확해졌고 또 워낙 일이 많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하는 일 중에서도 또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기다려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고객에게 대응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일들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어떤 이런 토론과 질문이 좀 사라지는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온라인화 되었고 또 각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긴 소통은 아무래도 좀 지양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질문이 사라진 것의 이면에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또 믿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희는 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 고민 많이 했겠지.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얼마나 저걸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쓴 줄 아니까 여기다 내가 의견을 더하면 시간이 더 지체되겠지. 뭐 이런 뭐 안 해도 될 생각들까지 미리미리 하게 되면서 이제 질문을 좀 더 덜 하게 되고 내가 알아서 나중에 찾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질문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중간 공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각자 집에서 일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중간 공유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피드백을 주고 받는 문서에는 대부분 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져요. 고생하셨어요. 류의 피드백 외에는 좀 달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 듣기에 기분 좋지만 어떤 저희의 성장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커멘트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했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 모였습니다. 특히 뭐 다 모여서 왜 우리 질문을 안 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했고 이런 워크숍을 거의 종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의견들과 이제 솔직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 그 말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 이런 말들로 이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너무 엄숙하고 다들 너무 멋진 동료들이야. 그런데 나는 저기에서 내가 혹시라도 핀트가 나간 얘기를 할까봐 혹시 내가 앞뒤 맥락을 모르고 질문을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의견이었고 또 동료들 너무 바쁜 거 너무 아니까 저 사람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아주 저는 이 의견이 가장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정적인 답변이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떤 회복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들을 자기가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사실 주셨어요. 이제 되게 감사하고 솔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번 왜요를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은 약간 좀 피로감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빨리빨리 결정해서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다음 것을 진행을 해도 될 것들도 있는데 매사 너무 맥락을 많이 설명을 해야 되고 Y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너무 피로하다, 이런 의견도 사실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뭔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 중에 좀 중요한 축이 시도, 회고,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문제를 인식을 했을 때.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조건을 통제를 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좀 텍스트로 더 많이 하기를 독려를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예시인데요. 저희 그 워크샵 돌아보기 그 사업 이제 돌아보는 회고를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질문을 미리 이렇게 적고 질문은 그냥 구글 문서를 온라인으로 공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쓰도록, 거기에 이제 모두 접속해서 쓰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줌으로 이제 전체 회의를 하니까 모든 질문은 줌 채팅으로 주세요 해서 채팅으로 질문을 모두 받기도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이 답변은 뭐 저희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실까요? 뭐 이런 저희 PNC의 질문이었었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편한 말투로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회고로 하기에는 이 텍스트 위주로의 커뮤니케이션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니지만 이 글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편한 세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더 말이 쉽게 나오고 또 그게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나오는 발화의 양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가 의도한 바였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어떤 그 저희 간의 그 대화가 다 자료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글로 의견을 주고 받다 보니까 정제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진 거죠. 이제 글로 쓰려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남의 글에다가 의견을 달려다 보면 쉽긴 하지만 또 한 번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견에 물리고 의견에 물리는 등의 그런 좀 정제된 좋은 퀄리티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모여 앉아서 이제 한번 맞아요? 아니에요? 하고 얘기 끝나면 될 만한 일들도 사실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될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서를 늦게 열어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고 저희는 회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시도를 하기 전에 저희가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 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워크숍도 해봤는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어떤 말을 하기에 저하는 그런 원인 중에 무엇이 있냐를 봤을 때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좀 깰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 그 두려움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이 말을 함을 주저하는 것이 진짜로 이 사람 안에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없는 것인지, 저 사람 의견이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냅 카메라 주간이라는 그 주간을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또 했어요. 마침 그때가 또 이제 코로나가 매우 심할 때여서 좀 모든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회의에 무조건 스냅 카메라를 사용하셔서 이런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필터를 써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어떤지 한번 반응을 보자 이렇게 구성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고 실제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본 다음에 이제 어땠느냐라는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뭐 아주 드라마틱한 숫자의 그 변화는 없었지만 일단 반 이상이 재미있었다, 유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말을 많이 했다.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더 스냅 카메라의 덕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 전에 쓰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 보니까 발화의 양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많이 그 침묵하는 시간 많지 않았고 많이들 의견 말씀해 주셨고 안부를 묻는 것이더라도 혹은 서로의 필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더라도 일단 인터랙션 자체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더 업 됐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회의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일을 하기 싫은 건가? 우리 회사 더 이상 싫은 건가? 이런 생각,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통이 좀 지나치게 엄숙해졌구나. Y를 많이 묻다 보니 기승전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맥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되게 쿠션이 많은 정제된 언어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지나치게 각 잡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좀 힘들게 했구나라는 그런 배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전히 저는 이런 유쾌한 사람, 뭐 재밌는 말 하는 사람은 별로 되고 싶지 않고 유효한 발언만 골라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생각한 건 이런 뭐 스냅 카메라가 됐던 분위기가 됐든 모여 앉아서 먹는 간식이 됐든 어떤 장치로 우리 이 분위기를 좀 엄숙하지 않게 만들어야 발화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중에 좀 더 유효한 의견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가 저희의 이제 배움이었고 또 다른 거 해본 것도 있어요. 익명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더십 핫라인이라고 만들어서 그거를 구성원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이제 접근 가능하신 곳에 여러 곳에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나 혹은 PNC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확인을 하고 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답변들이 오곤 했어요. 뭐 EBP를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Employee Value Proposition을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가볍게 우리 서로 MBTI 아는 시간 가져요. 뭐 이런 재밌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거 어땠냐 하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매주 의견이 마구 쌓이지는 않았어요. 가끔 한 분기에 한 번 뭐 이렇게 쌓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구성원 중에는 아무래도 이 익명 채널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첫 번째 라인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 이 한 라인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핫라인의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 리더와 다른 구성원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직 내 상하관계가 있다 등의 인상을 주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리더십 핫라인에 들어왔던 가장 첫 번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 핫라인 이름을 이제 PNC 핫라인으로 바꿨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익명으로밖에 익명이 꼭 필요한 조직인가? 이런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 채널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 날것에 이런 것 같은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으려면 어쨌든 익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날것의 솔직함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 PNC나 리더십이 좀 수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 적어주신 의견은 사실 거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수단, 정말 절실할 때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 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용하세요라는 말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뭐 정말 헛발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크고 작은 노력들 재미있으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제가 그럼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루트 임팩트의 결론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앞에 경험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해봤더니 저희는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또 질문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속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루트 임팩트에 모여 있는 40명의 구성원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숙고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겸손한 태도로 좀 더 둥근 언어로 묻고 답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원온원을 하는 것, 이런 방법들을 선호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한 5년쯤 지나서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오고 혹은 구성원들의 성향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계속 파악하는 게 PNC 담당자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좀 다양하게, 익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익명으로, 뭐 타운홀 같이 집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집단으로, 혹은 원온원을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이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면 거기에 유효한 질문이나 의견이 많이 나오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거기까지 답을 드리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많이,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작고 과한 오버 커뮤니케이션 중에 유효한 의견도 있고 또 의미심장한 질문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양 자체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모자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